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노정면 의원이 제안했던 음성 재생 송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을 재생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의사진행 발언의 나머지 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당 간사님께서 반대해서 안 된 건가요? 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듣고 싶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생하지 못하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고 지금 다른 시청각 자료는 다 여기서 다 공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가능해진 건데 이 음성이나 그 영상 재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한 제재를 사실상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정리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뭐 할 수 없이 제가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하려고 했던 이 육성 녹취는 상임위가 끝나는 즉시 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그 권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이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어떻게 현실로 되었는가, 김용현 당시 처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은 2022년 7월 4일자 카카오톡입니다. 당사자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거예요. 이 명태균 씨의 녹취도 7월 4일에 녹음된 거예요. 김용현 씨를 경남에 있는 김모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창녕 출신이고, 그리고 또 김용현 씨가 그 당시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스페인 순방 중일 때,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에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청탁이 이루어졌음을 이 7월 4일에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귀국했는데 그 6월 말 7월 초 사이에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대화에 나옵니다. 자, 항공의 김모모 회장이라고 만났는데 김용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별 3개라며 지 친구도 별 3개 공군이 있고, 그래 그 사람 창녕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김용현 씨가 이 권 씨를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김용현이 그 대통령 부부와 스페인에 같이 갔다 하길래 권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김용현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리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 내가 김용현 처장한테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다던데, 그 모임이 있던데 내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했다. 그리고 엊그저께 그 권 씨를 만났다.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를 할 거고, 그 누구냐? 대통령 조카 황종호,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 그 황종호, 내가 황종호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해라. 이렇게 그 권 씨에게 얘기를 해줬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황종호 씨하고 일주일에 2번씩 통화하는 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진급 얘기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저 뭐야 진급도 해야 되잖아. 사람들 좀 많이 붙여줄 테니까 뭐 사람들한테 권 씨가 잘하니까 진급도 하겠지. 그리고 실제로 권 씨는 진급합니다. 이런 내용 규명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명태균 씨의 허풍이었는지. 근데 허풍이었으면 왜 당사자인 그 권 씨는 명태균 씨에게 고맙습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국회가 규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거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죠. 국민들께서 혼란해하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양문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그 녹취록하고 녹음 파일이 방송에 나온 것 외에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규정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행입니까? 예,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예, 우리 22대 운영위 지금 한 10개월째 그 관행을 존중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는 이 관행은 시대의 그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기술 발전과 그 국민들의 요구 사안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은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 직권으로 충분히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간사님이 이제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운영에 를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운영의 원만한 진행 그리고 지금 양문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대 상황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이 없으시면 네, 윤종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1월 달에 예결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강 의원님이 예결위 질의 당시에 국회 방송 화면 송출 문제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뭐 윤석열 내란으로 혼란스러운데 국회 안에서도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당시 국회 방송 화면 송출은 제3자인 누가 봐도 정치적 편향성 또는 편파성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 비리를 지적하는 PPT 화면을 질의 도중에 띄울 때는 회의장 전체 화면이나 질의하는 이재강 의원님 모습을 화면으로 띄워서 PPT를 송출되지 않도록 하고 윤석열 정권이나 김건희 여사 비리와 관계없는 다른 의원님들의 PPT를 활용해서 질의할 때는 PPT가 전체 방송 화면으로 송출되는 식으로 정말 중립적이어야 될 국회 방송이 아주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방송 화면을 송출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강 의원님이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PD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당 PD가 슬그머니 당시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배치되었다는 제보가 저희 의원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이 생명처럼 존중받아야 될 국회 방송에서 이렇게 일부 잘못된 인사들에 의해서 편파적인 화면 송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해당 PD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면 동일한 일들이 다시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합당한 조치를 요구해 주시고 절대 그 진위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기 전에 그 해당자를 담당자를 복귀시키는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국회 사무처에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국회 방송 화면 송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이제 쟁점이 많이 형성되는 뭐 법사위, 과방위 운영이 이런데 이제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상임위들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좀 파악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핵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자료, 동영상 녹음 등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것만 운영위에서 재생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 단전 사태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계엄 당시에 국회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하셨는데 지난 12월 4일 새벽 1시 6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때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전을 한 것은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측은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CCTV는 단전 상황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5분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 갈림길이자 풍전등화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이 단전 순간을 보여주는 CCTV 화면을 만약에 제가 오늘 운영위에서 재생하자 했다면, 관행에 따른다면 아마 국힘 간사님께서 동의하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될 때 또 방송에 방영된 것만 이 자리에서 재생한다는 관행을 반드시 폐기해야 되고 또 시대에도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CCTV는 말이 없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한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